빡친 김 수사관 폭로 전 청와대 눈물쇼 등장. 문 정권을 향한 민심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2018년 12월 18일 오후 1시 12분경 강원도 강릉시 저동의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묵던 서울대 성고 3학년 10명이 일산화탄소가스를 흡입하여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강릉 펜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요상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사고는 펜션에서 났는데 교실은 왜 점검하죠? 진짜 이런 코미디 같은 정권은 처음 봅니다. 계속 그렇게 삽질이나 하세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좌파와 싸우라고 당대표까지 밀어주니 당대표직에 앉자마자 설왕설래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박 대통령 출당시키고 복당파 끌어안아 친박, 비박 갈등만 조장하고 당의 정체성 혼란만 야기시킨 홍준표. 4.16 지방선거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대표직 사퇴하고 나서는 아예 유튜버로 전향했는지 말잔치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아직도 홍준표 지지 팬층도 많겠지만 그러함에도 한마디만 해야겠네요. 소 잡으라고 연장 주어주니 그 연장은 내팽겨치고 소싸움 구경만 하며 요란한 구호만 외치는 꼬라지입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세상은 말로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홍준표님은 앞으로 정치판 기웃거리지 마시고 유튜브 논객 생활이나 지속하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정치인은 입을 볼 게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하는 겁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 세상에 그래서 나 대신 국정 운영 감시 역할을 해달라고 비싼 월급과 혜택 줘가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대의민주주의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여당에서 야당 신분으로 지위가 바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미숙한 국정 운영에도 전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간에는 무슨 약점이 잡혀 대충 싸우는 척 신용만 하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꼬랑지를 슬쩍 내리느냐며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김성태가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김성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김성태는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해경궁 김씨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면서까지 사건을 덮고자 했던 의도를 다분히 의식한 발언입니다. 결국 문준용까지 또 걸고 넘어지면 만사형통. 이 사태 역시 흐지부지 될 게 뻔합니다. 이래서 정치적 타협이 생겨나는 거죠. 해당 기사에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이 특히 주목되고 재밌습니다. 베스트 댓글 순위대로 소개해보자면 잘했어, 진짜를 캐야지. 문준용과 같이 다루어라. 성태형 선견 지명 보소. 자기 딸 공격당할 줄 알았고 준비해서 문준용 같이 가네. 문준용이 심했지. 귀걸이 사진으로 5급 합격 말이 되냐. 귀걸이 한 방이면 다 죽어가던 제명이도 살린다는 그 신비의 명약을 김 의원도 써먹네. 재앙정부의 대응이 엄청 재밌어지네. 정의 이중대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라며 해학적 의미를 담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성태 편 들고 싶지 않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검찰 조사로도 충분한 김성태 딸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그럼 이보다 더 국가문란에 속하는 드루킹 국정조사는 왜 거부했나요? 이처럼 타인의 비리만 크게 보이고 어쨌든 부각시켜보려는 민주당의 이중성이 그냥 마구잡이로 엿보입니다. 정부도 내로남불, 민주당의 형태도 내로남불. 좌파 전체가 내로남불 그 자체인 겁니다. 이들의 사전에는 역지사지라는 단어는 아마 없을 겁니다. 12월 19일 문재인 정권이 집권 기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언론사, 야당 정치인, 민간기업체, 대학 교수까지 아우르는 무차별 사찰을 벌여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특감 반원으로 일하던 중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다수 수집했다가 축출된 김태우 수사관의 윗선 지시로 민관 사찰 폭로와 관련해 새로운 제보들이 들어왔다며 특감반 동향보고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리스트들만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 감사기식 수사가 전개될 경우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수사관이 특감 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목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방용훈, 배우자 임일한 자살 관련 동향, 2017년 7월 12일 작성. 한국금융연수원장 555 과거 부적절 처신 동향, 2017년 7월 12일. 두 가지는 조선일보 오너 일가 사찰 항목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전중앙일보, JTBC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2018년 7월 24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2018년 8월 6일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사찰이라고 한국당은 지목했습니다. 야권 정치인을 겨냥한 사찰 사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2017년 7월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 자금 모금 시도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관련 사찰이라고 한국당은 지적했습니다.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상 동향, 2017년 7월 25일 파일 역시 있었습니다. 미꾸라지, 불순물, 유전자 등의 용어를 사용해가며 논란에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청와대의 갈팡질팡 대응.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언론이 김 수사관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전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달라고 밝히며 특감반 논란의 무대응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특감반 첩보 목록 10건을 공개하자 그로부터 5시간 만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이날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중간 관리자, 즉 상관입니다. 박 비서관은 10건의 첩보 목록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전략은 한마디로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혐의자이니 그가 폭로하는 내용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과거 고용태가 무슨 출신인지 따지고 물으니 과거 행적이 뭐가 중요하냐며 중요한 건 폭로 내용이라며 너도 나도 의인화했던 좌파들이 이제 태세 전환하며 슬그머니 눈물로서 좌파 특유의 감성팔이하고 자빠졌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선 단 한 번 울먹이지 않았지만 동료가 비위 혐의자라 울먹이는 이 꼴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혐의가 얼마나 없었다면 이 시점에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검찰이 나서 접대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왜 사전엔 비위 혐의를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는가? 좌파에서 말하는 묵시적 공범죄 아닌가? 더 이상 수준 낮은 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연기자이신가? 청와대가 연기자까지 데리고 계신 이유가라며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국민도 안 속아요. 악화의 눈물을 거두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서 결백 증명하시라고요. 문재인이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군요. 이제 제대로 조사해서 문재인 정권 역시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탄핵당하기 전에 그냥 자진 사퇴할 일만 남았겠군요. 청와대의 미꾸라지 발언에 대해 빡친 김태우 수사관은 전 정권 도로공사 사장은 비위보고 이틀 뒤 사임했고 청와대는 민주당 출신 이강래 비위보고엔 이런 반구도 없더라며 연일 폭로전을 펼치며 즉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은 본인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포함돼 있고 직무와 무관한 것은 폐기했으며 일부 첩보는 상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에 김태우 수사관은 12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 첩보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죄 없는 날 잡아가도 내 폭로가 팩트이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첩보 범위에 벗어난 동향 파악은 청와대에서 나만 한 게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와 김태우 수사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조사 목록을 공개했다. 내가 준 게 아니다. 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만 제공했다. 야당에선 기업, 언론인, 정치인, 교수까지 동향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자발적으로 한 건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업무 프로세스는 텔레그램으로 시작한다. 동료 8명과 있고 위에 우리를 지휘하는 데스크 사무관과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있다. 공개된 첩보 문건은 이들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OK 사인을 받고 쓴 것이다. 대체로 외부에서 밥 먹다, 차 마시다가 들은 얘기를 텔레그램으로 보고하면 보고서 써보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시기였다. 청와대 상관의 지시가 텔레그램에 남아있겠다. 11월 초 내가 청와대 감찰을 받기 전 이인걸 특감반장이 내게 휴대전화를 좀 달라고 하더니 자신과 개인적으로 나눈 텔레그램을 지워버렸다. 당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이 되고 있는 첩보는 김 수사관만 생산한 건가? 나 말고 다른 특감 반원도 우리 대상이 아닌 것을 청와대 첩보 양식에 맞춰 많이 썼다. 주로 제보자에게 들은 민간인 동향 보고 같은 것이었다. 민간인 첩보는 왜 만들었나?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왜 썼겠나? 다 윗선의 허락이나 선보고 후에 쓴 것이다. 일부는 먼저 알아보고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보고를 해서 청와대가 질책을 했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확히 기억이 난다. 특감반 사무관이 내게 지시한 것이다. 참고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죄명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시키고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수명이 끝나면 임종석과 조국의 앞날도 미래감치 엿보이죠. 다음은 집회 소식 안내입니다.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13시 동대구역과 대구역에서 사상 최대 집회가 예상되는 조작 탄핵 무효 및 문재인 정권 탄핵 태극기 집회가 천만인 서명본부, 국회본, 호국총, 대한애국당 주최로 열리니 뜻있는 애국우파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영님, 김영영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